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건강검진을 갔다 왔어요. 왜 회사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받으면 벌금 낸대요. 근데 이제 진작에 좀 받으라고 이렇게 고지가 내려왔었는데, 저 이제 석 달 동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봐야 뭐 아프다는 얘기밖에 더 듣겠어. 그래가지고 좀 미루다가 10월 25일까지 안 받으면 진짜 벌금 낸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제 검진 받다 보니까 뭐 다른 거 특별하게 뭐 얘기는 없었는데 혈압이 좀 높게 나왔어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는 150이 넘으면 위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뭐 어디가 안 좋다는 얘기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저도 좀 건강 관리에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이게 또 환절기고 하니까 또 요새 이제 회사에 또 이렇게 기침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고 겨울은 겨울이라 감기 걸리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관리 잘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원래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피규어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녹화를 했다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급하게 자막으로 다른 거 이제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죠. 사실 요거는 조금 제가 지금 촬영을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서도 약간 반칙 같은데 왜냐하면은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이제 조커 피규어예요. 조커 피규어인데 요번에 이제 영화 그 조커가 개봉을 했잖아요. 호아킨 피닉스 주연에. 그것 때문에 좀 조커를 급하게 바꾼 건데 사실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피규어는 그 영화 조커하고는 1도 관련이 없어요. 예, 전혀 관련이 없어. 그냥 배트맨의 조커다 이거 빼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도 왜 이제 이 피규어를 들고 나왔냐 하면은 제가 영화 조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물론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누누이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좀 이걸 바꿨고요. 요 방송이 한 일주일 후에 나갈 거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영화 볼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셨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녹화를 하면은 요 스포를 좀 해도 되겠다. 요 생각이 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좀 피규어를 좀 급하게 바꿨고요. 그 마크로스는 제가 요거 다음에 바로 찍을 거예요. 오늘 이제 두 편을 찍으니까. 그래서 요 방송 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마크로스 시리즈로 두 주를 더 이끌어 나가는 구성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카메라를 여기로 바꿔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이렇게 짜잔 SH 피규어아츠의 조커 인저스티스 버전입니다. Watch out, Joker! This one looks kinda tough. Really? I think you underestimate me. Begin.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업로드 해드렸던 그 브로리, 신극장판 브로리 일반 버전 SHF 거 올리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그 SHF 피규어는 좀 요새 이제 모으는 거에 제가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의욕이 좀 떨어졌다. 구매 욕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있는 게 워낙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드래곤볼 SHF 시리즈는 웬만하면 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후성님이셨나? 저한테 이제 DM으로 그 SHF 새로 나오는 것들 제품을 몇 개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오자루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오자루 정도는 제가 살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그 드래곤볼 슈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피규어들은 아마 앞으로 안 살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구매가 내가 떨어져서 앞으로 리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구매 욕구가 떨어져서. 근데 요거는 물론 그 최신에 나온 피규어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피규어는 아니고 산지도 꽤 오래됐어요. 한 1년 넘었나? 2년 정도 된 것 같아. 박스 상태가 좀 보관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어디 깔려 있었던 거야. 억지로 꺼내갖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들어있는 게 구성이 좀 짜잘짜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갖고 놀 재미도 있고 조형도 좀 잘 나와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소개시켜드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갖고 나왔는데 문제는 저는 인저스티스 버전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저스티스가 그 정식 그 DC 그 배트맨 만화 저기가 아니라 게임 시리즈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요.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해요. 해봐야 요새 그 휴대폰 게임으로 어쌔신 크리드 리벨리온이라고 이렇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 나오는 게임 있는데 그것만 재미로 그냥 간간히 매일 미션만 이렇게 채우면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PC 게임이나 이런 건 저는 일절 안 해요. 근데 이제 인저스티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시리즈를 저도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는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리즈를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안내를 드리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예, 이걸 모르니까. 이거는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요 피규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보시고, 그거를 이제 빌미로, 예, 그거를 미끼로 영화 얘기 좀 같이 해봅시다.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자, 일단은 피규어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이 딱 보이죠? 박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사악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흔히 봤던 뭐 히스레저의 조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트맨 1의 조커라든지 하고 또 다르게 또 굉장히 이제 광기에 차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만화적인 표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조커 배트맨 1에서만 봐도 팀 버튼이 이렇게 연출했던 배트맨 1에서만 봐도 굉장히 만화적인 색채가 잘 드러나는데 막 되게 막 바지 주머니에 안 들어갈 것 같은 엄청 긴 총 막 갖고 다니고 우산 같은 걸로 총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화적인 긴 총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옆면에는 또 이렇게 조커가 트레이드마크인 조커 그 트럼프 카드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뒷면을 보면은 이제 구성품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깔끔한 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웃는 얼굴도 들어가 있고 가스 마스크. 이게 원래 조커 무기가 저기잖아. 웃음가스. 웃다가 죽게 만드는 그 웃음가스잖아요. 그 마스크랑 험악하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빠루라 그러죠 이거. 여기 못 이렇게 잡아 뽑는 도구. 그래서 사람 때리기 딱 좋죠. 바로 들고 있는 거 보이고 구성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봉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실망을 느꼈던 그 SHF 드래곤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구성이 다양해서 저의 그 구매욕을 굉장히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겉면에 보면은 여기 또 인저스티스 버전이라고 딱 나와 있고 조커의 대표적인 색깔 보라색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굉장히 보라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색채 대비가 딱 되면서 진짜 미친놈 같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인저스티스라는 걸 잘 모르면서도 구매해놓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피규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제품 열어서 구성 먼저 보겠습니다. 구성 보면은 본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교체용 헤드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얼굴하고 가스 마스크를 쓴 얼굴하고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폭탄이죠. 예. 저도 이 폭탄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게임을 안 했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폭탄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뻥 터지는 그거 이제 보이고 교체용 손목이 3쌍 들어가 있고요. 이 조커의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인 조커 카드 그리고 총, 나이프, 바로 이렇게 굉장히 SHF 요즘 거에 비교해가지고는 아주 되게 가태자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드래곤볼 시리즈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옛날 소체다 보니까 관절이 이제 요즘 나오는 드래곤볼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요거는 되게 좋아하는 피규어라서 책상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먼지가 좀 이렇게 앉기는 했는데 일단 조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만화 같은 그런 과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맵시도 되게 잘 빠졌죠. 진짜 알싸하게 잘 빠져가지고 연미복을 또 보라색 연미복을 딱 착용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킹 오브 파이터의 이오리 같은 느낌도 나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오리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얄쌍하게 빠진 라인. 그리고 딱 이렇게 허리가 뒤로 딱 꺾여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뭔가 남자다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느낌도 딱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놔도 그냥 이렇게만 세워놔도 진짜 이렇게만 세워놔도 정말 그 암흑가의 보스 잖아요. 그 느낌이 정말 물씬 풍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 조형을 보셔도 뭐 이빨 하나하나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주름 들어간 거라든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초록색 머리도 그렇고. 관절은 SHF의 부르마 관절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관절들이 있는데 팔 이렇게 옆으로 잘 돌아가고요. 구형 관절을 썼어요. 부르마처럼 구형 관절을 써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도 꺾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쓱 나와요. 그래서 앞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도 약간 또 옛날에 나온 바디치고는 꽤 연구가 좀 돼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앞쪽에 이렇게 옷이 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아이고. 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닌데 어떻게 굽히려다 보니까 빠졌어요. 이렇게 볼관절로 이어져 있네요. 나 부러진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 앞쪽으로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어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는 뭐 다리 움직임이나 이런데 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예, 뒤로는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예, 이렇게 뒤로까지 확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 뒤쪽 조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옷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코트가 있어요, 저도. 그 롱코트에 이렇게 딱 쌍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예, 좀 진짜 뭐 암살자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코트가 있어요, 저도. 겨울에 가끔 이제 입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키가 작으니까 롱코트를 입으면 잘 안 어울리더라고. 역시 좀 남자는 킥발이에요. 아무튼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90도로 올라가요. 예,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그래도 약간은 걸리다 보니까 살짝은 이렇게 틀어져야 예, 올라갈 수 있고요. 구형 관절을 썼는데 특이하게 허벅지를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줬어요. 이 안쪽에 분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예,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고려를 좀 해놨네요. 슬슬 좀 SHF의 하반신 관절이 좀 연구되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다리는 이렇게 90도 정도 예, 꺾일 수 있고 발목 바짓단에 따라서 예, 바짓단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사적이죠. 예, 바짓단에 따라서 이 정도 각도까지 잘 꺾이고 SHF의 특징이 예, 발목 끝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손목이 좀 특이한데 뭐 특이하다기보단 요새 SHF에서는 잘 안 쓰는 손목이죠. 예,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이렇게 손목 자체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게 돼 있는 예전 방식의 좀 손목을 썼어요. 요거는 요새는 SHF에서는 이런 손목을 잘 안 쓰죠. 오히려 이제 피그마나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이런 손목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예전 피규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전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도 조형 자체를 라인을 굉장히 잘 뽑아놨다. 예, 라인을 굉장히 잘 뽑아놓은 피규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착용을 좀 해보면서 저랑 같이 나눠보실게요, 얘기를. 우선은 한번 총을 좀 들려보죠. 각각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껴주면 되겠고요. 총 손잡이랑 여기 손이 좀 이 구멍 크기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손이 약간 고무 재질이에요. 예, 딱딱하게 돼 있질 않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우겨 넣으면 들어갑니다.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예, 넣을 수가 있어요. 총을 한번 들려봅시다. 왼손에는 조커의 상징 트럼프 카드. 네, 이렇게 트럼프 카드가 굉장히 조그만 게 있어요. 예, 요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 이걸 2년 동안 내가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참 다행이야. 이렇게 카드 잡는 손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카드를 딱 내보이고 있으면서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조커의 모습을 좀 만들어 봤어요.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가까이서 당길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카드를 내보이고 있으면서 총을 들고 있는 조커의 모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총을 이렇게 위로 들고 있으니까는 조금 안 보이네요. 총을 내릴까요? 이제 좀 잘 보이실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정말 뭐 게임은 안 해봤지만 예, 게임 안에서의 어떤 이제 조커의 그런 모습을 딱 연출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굉장히 광기에 찬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세워놓을 수 있는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요 자세로 제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거든요. 제 스피커 위에.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고 나서 이것저것 좀 자세 가끔 이렇게 바꿔놔요. 제가 예, 저한테 총도 이렇게 겨눴다가 카드만 이렇게 보여주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서 좀 자주 갖고 놀고 있는 피규어. 제가 굉장히 애착하는 피규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좀 바꿔볼까요? 옛날 피규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나왔던 모델들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관절이 조금 약해요. 예, 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헤드 교체하실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좀 바꿔볼게요. 칼은 완전히 딱딱하진 않고 살짝 휘어요. 예, 약간 이제 연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고 하다가 뭐 파손이 될 뭐 물론 위험은 항상 있지만 뭐 그렇게 완전한 플라스틱보다는 그래도 예, 좀 덜 망가질 것 같네요. 요번에는 싱긋 웃으면서 굉장히 싱그럽게 웃으면서
손에서 나이프를 들고 있는 그 조커의 모습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프도 굉장히 괜찮죠. 그 누구였지? 어떤 감독이었지? 어떤 감독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보다 무서운 이유는 총이 안 나와서라고. 그죠? 우리나라는 총기가 금지니까 총을 안 쓰고 이제 칼, 뭐 도끼 막 이런 걸로 그냥 조져버리잖아. 올드보이나 막 이런 거 봐도 막 쇠망치로 갖다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외국 영화보다 무섭고 그걸 외국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쇼크를 먹는데요. 그 총으로 그렇게 빵 이러고 이제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칼로 막 몇 번을 찔러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올드보이를 외국인들이 보거나 아저씨 그 액션씬 있잖아요. 칼 액션씬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기겁을 한대요.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아저씨 보고선 오우 쉣 막 이러면서 보는 영상 봤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 또 이제 칼을 들고 있는 조커의 모습도 이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헤드를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조커로 한번 좀 바꿔볼게요. 뭐 꼭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전투 포즈 같은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커가 뭔가 이런 역동적인 전투 포즈를 취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왜냐면 조커는 아이고 조커는 이 두뇌파잖아요, 사실은. 그 항상 이제 일을 계획을 하고 뒤에서 부하들을 부려가지고 뭔가 이제 움직이는 두뇌파로 보통은 이제 만화에서 많이 나오지. 얘가 육체파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또 이제 실제로 또 이제 만화에서 보면요. 그 조커가 또 그렇다고 몸싸움에 밀리지도 않아. 진짜 오리지널 그 만화, 배트맨 만화에서 보면은. 배트맨이랑 맞짱 뜰 정도는 돼요. 아이고. 자꾸 쓰러지네요. 이게 확실히 이제 옛날 피규어다 보니까는 약간 중심이 조금 덜 잡히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쪽이. 그래서 배트맨이랑 진짜 맞짱 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배트맨이 사실은 저기잖아요.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육체의 정점을 찍은 남자잖아. 모든 무기에 통달해 있고 탐정 기믹이 또 있죠. 머리 엄청 잘 쓰죠. 얘는 머리만 가지고 슈퍼맨도 이긴 애잖아. 거기다가 이제 무술의 달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배트맨이랑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맞짱을 뜰 수 있다라 그러면은 조커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게 좀 궁금해지죠, 사실. 빠루 같은 거 한번 들려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빠루가 되게 요 대못 뽑는 거 빠루라 그러죠. 빠루가 되게 디테일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피규어를 갖고 노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를 줘야 이 구매 욕구가 확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커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뭔가 빠루와 단검을 가지고 뭔가 이도류처럼 요런 모양새도 좀 만들어 봤어요. 괜찮죠? 되게.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요게 이제 또 이런 피규어 갖고 노는 재미거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래곤볼 SHF 요새 나오는 것들은 이런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그렇게 방송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 드래곤볼 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거 다 읽었는데 이제 SHF만 나는 모은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계셨고 물론 당연히 이 피규어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추억을 기반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는 거고 나는 그거에 꽂히면은 그것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거죠. 저는 드래곤볼 슈퍼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슈퍼 시리즈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거지. 후성님도 그렇고 저 다른 분도 그렇고 그 SHF 요번에 나온 그 자마스 다들 사셨는데 되게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후성님이 인스타에 올려주신 거 그거 봤거든요. 자마스 괜찮아요. 당연히 요새 나오는 피규어인데 얼마나 그게 관절이 잘 돼 있겠어. 다 좋지, 괜찮지. 문제는 이제 제가 자마스를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죠. 내가 자마스에 애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안 샀고요.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좀 나올 때 됐을 거예요. 12월인가 아마 발매 예정인데 예약 발매 하나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SHF 거. 피콜로 대마왕 원조 피콜로 대마왕. 이게 알토아엔 해가지고 그 젊어진 애 말고 원조 진짜 드래곤볼 손오공 어렸을 때 나왔던 처음 피콜로 대마 밥통에 갇혀있던 애 그거를 제가 예약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이제 배달 올 건데 그거는 제가 그래도 그 드래곤볼 Z 시리즈에는 애착이 있잖아요. 저는 그 세대니까 Z의 세대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받으면은 한번 SHF 시리즈를 한 번 더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갖고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야 이 피규어 사는 나도 재밌고 저는 좀 요런 거에 중점을 좀 두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부장품들이 이런 게 들어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느냐
예, 요런 거가 저는 좀 더 피규어 모으는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깨알 같은 재미가 있잖아. 또 이런 이제 이빨 폭탄들 두 쌍이 들어있는데 열려요. 이렇게 이제 열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 거지. 얘 주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 뭐 발치나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렇게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놓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갖고 노는 거, 좀 뭔가를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이제 나오는 그 SHF에는 조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얘는 좀 환원을 시키고 나서 자 원래 모습으로 좀 바꿔놓고 나서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내가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못 보신 분이 계시면요, 꼭 보세요. 저는 정말 그 영화를 진짜 그 상영 시간 내내 약간 이제 과장이지만 숨도 못 쉬고 봤어요. 진짜로. 뭐라 그럴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뭐 배트맨 안 나옵니다. 예, 배트맨 안 나오고 액션 영화 아니기 때문에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낭패예요. 배트맨 언제 나와? 이러다 끝나요.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그 슈퍼히어로물 무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 영화 개봉하는 걸 몰랐어요. 그 개봉 당일까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 그 채팅 창이 있잖아요. 그 메신저 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알았어요. 예, 오늘 개봉한다고. 그래서 일 끝나고 나서 바로 예매해가지고 바로 봤거든요. 마침 금요일이라서 커플들 사이에 껴가지고 젠장. 저도 이제 처음에는 조커니까 뭐 방송거리나 들려나 뭐 배트맨 나오겠지 이 생각하고 가서 본 거예요.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진짜 웬걸 영화 시작하자마자 얘가 미친 듯이 웃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 미친놈 조커의 그런 미친 듯이 웃는 그게 아니잖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 되게 그 호아킨 피니스가 진짜 대단하게 연기를 진짜 기깔나게 한 게 얘가 그게 병이잖아요. 그 웃음을 못 참는 병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그게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닌 거야, 막. 진짜 막 터져 나오는데 이걸 막 이렇게 참으려 그러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텐데 웃음은 계속 나오고 막 그런 웃음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 웃음소리가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이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에요, 이게. 눈빛은 되게 슬퍼야 되고, 진짜 입이랑 목은 미친 듯이 막, 진짜, 그, 우리 무협 영화에서 광천대소라 그러죠? 하늘이 미친 것처럼 웃는, 예. 그렇게 웃어야 되고, 그 표정 연기가 진짜,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딱 나와버리니까, 뭐야. 진짜, 시작하자마자, 뭐야, 진짜.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옆에 막 커플들도 막 이렇게 앉아있고 있었는데, 막, 얘네도 다 사전 정보 없이 온 애들인가봐. 배트맨 나와, 배트맨 나와. 이러면서 막 여자애가 되게 시끄럽게, 저 그거 되게, 영화관에서 저 시끄럽게 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커플이. 커플들은 항상 영화 보면서 지들끼리 얘기하잖아. 난 그게 되게 싫은 거야. 난 6년째 솔로니까.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러다가 그 웃음소리 한 방에 애들이 다 조용해져. 싹 다 조용해지는 거야. 와, 진짜 거기서부터 진짜 2시간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보는데, 보는 내내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얘는 되게 열심히 살려 그러잖아요. 그 조커 주인공은. 되게 열심히 살려 그러잖아.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적인 상담도 다니고, 약도 타야 되고, 약 먹어가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자기가 웃으면 또 이렇게 오해 살까봐 그 카드도 들고 다니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카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얘 직업은 남을 웃겨주는 광대잖아. 착해요, 되게. 보면은 막 병원에 가가지고도 막 이렇게 아픈 애들도 막 이렇게 웃겨주고 엄청 착하잖아. 진짜 열심히 살잖아. 길바닥에서도 그 광고판 막 이렇게 돌리면서도. 근데 상황이 이 아서를 그 극중 주인공 이름이 아서죠. 조커의 원래 이름이 아서죠. 그 아서를 안 도와주는 거야. 계속 길에서 막 그렇게 일하고 있다가 동네 이제 불량한 애들이 광고판 이제 들고 가가지고 골목으로 끌고 가고 막 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뒤지게 맞고. 동료라고 믿었던 애는 총 팔아먹으려고 총 이렇게 준 다음에 자기가 안 줬다고 나중에 막 이래버리고 싹 빼버리고 엿먹은 거잖아. 그 상황이 계속 얘를 이제 엿을 계속 매기는 거야. 자기도 힘든 거지. 그걸
꾹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의 혼란을 느끼잖아요. 얘가 어디다가 화풀이는 못하고 진짜 뒷골목 가가지고 막 쓰레기통만 막 발로 미친듯이 차고 있고 분노를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막 그 분노가 진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간다라고 하는 게 영화 내내 그걸 엄청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진짜 막 파이 굽듯이 한 겹 한 겹 그 분노를 바르잖아요. 영화 내내 계속 바르다가 정점에서 빵 터트리잖아. 와, 난 그 연출이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 와, 같이 미쳐가는 기분이었어요. 같이 미쳐가는 기분.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조커 나온 영화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DC 나왔던 그 DC 확장 유니버스하고는 서로 다른 세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조커가 이제 영화 조커 저스티스 리그의 그 배트맨의 그뭐 어떤 조커나 이런 거에 프리퀄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행 우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사실 이제 그 DC의 조커니까 나는 영화 볼 때도 이제 되게 걱정을 했단 말이야. DC 영화는 솔직히 마블보다 떨어지니까. 그냥 조커니까 의리로 봐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방송거리나 이런 거 있나. 왜냐면 망한 영화면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물타기용으로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워너브라더스가 미쳤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잠재력이 있으면서 여태까지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뭐 이딴 식으로 영화를 찍어놨어? 이러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서로 다른 세계더라고요. 아예 감독이 저기 촬영하기 전에 그 워너브라더스 쪽이랑 그걸 얘기를 했더만 나는 니들 확장우주 세계랑 같이 안 갈 거다. 나는 조커만 가지고 다른 영화 만들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확장우주라는 거를 명확하게 나한테 보장을 해줘라. 아예 그거를 대놓고 못을 박았더만. 그 잘한 거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랑 같이 그 스토리를 묶어서 가려고 그랬으면 망했지. 이미 망했겠지. 일단 주연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의 저 조커는 저기잖아. 제라드 레토잖아. 물론 제라드 레토도 열심히 자기의 조커를 만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화를 보고서는 아 진짜 드디어 그러니까 물론 조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제일 유명한 저기 히스레저의 조커서부터 해가지고 뭐 원래 배트맨의 조커였던 저 누구였죠? 잭 니콜슨. 예, 잭 니콜슨부터 해가지고 뭐 히스레저 방금 말씀드렸던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뭐 제라드 레토 이렇게 실사 영화에서도 굉장히 조커 관련해가지고 많은 명배우들이 조커 역을 맡았었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 시리즈 진짜 여러가지 그 조커 관련된 피규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진짜 이번 조커는 그 기존에 있던 조커들을 다 갈아엎었어요. 진짜 미쳤더라고. 미쳤다는 말밖에 진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미치는 게 공감이 가는 거야. 조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되게 걔가 그 걷어 차이잖아요. 막 불량배들한테 첫 장면에서 처음 이제 오프닝에서 막 걷어 차이잖아요. 예, 거기서 되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조커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저를 봤거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하루 산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늘상 해피할 수 없잖아. 늘 해피하지 않잖아, 사실.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달 카드값을 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물론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거죠. 더없이 행복한 분이신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없죠. 다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니까 한 달을 사니까 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아부도 해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근데 웃어야 되잖아. 스마일. 그죠? 아시겠지만 제 직업은 전화상담원이에요. 전화상담원이라는 직업은 물론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고 다 그 사람 자기의 일이 제일 힘들겠지. 근데 전화상담원이라는 직업도 어디에 내놓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 감정노동. 뭐 내 고객님 뭐 항상 그래야 되고 웃음을 팔아야 되고 그죠? 뭐 되게 웃음을 파는 광대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든 간에 정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 얘기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어떤 때는 여기다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데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친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미친 것 같은 사람. 뭐 사실 이제 업무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정말 생뚱맞게 우리한테 얘기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었냐면 옆집 사는 여잔데 옆집 사는 노인네가 자기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자기 알몸을 쳐다보고 있대. 그러면서 이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거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진짜. 그러면서 휴대폰이 자꾸 뜨거워지고 발열이 생기는 게 그 사람이 뭔가에 심어놔서 그런 거래.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당연히 안 보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여자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여성분이랑 4시간 동안. 그 정도로 이 전화 상담사라는 일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잖아. 한 4시간 그 얘기 들으면 이제 같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는 적이면은 진짜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 전화 상담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우 그러세요 고객님, 아우 예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근데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미친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같이 미쳐요. 진짜로 같이 미쳐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허공에다 대고 자꾸 헛소리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저도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이너스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도 같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커란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저를 본 거예요. 저는 같이 미쳐가는 거.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보면 나쁜 놈이잖아. 배트맨은 착한 놈, 조커는 나쁜 놈. 딱 돼 있잖아요. 아무도 이 조커의 사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줬잖아. 물론 그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정체가 그렇게 딱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영화마다 만화마다 나오는 것마다 다 얘 과거가 다르잖아. DC 영화판에서는 얘는 갱스터죠. 조직 두목이죠. 예, 근데 원래 또 만화에서는 얘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그 조커도 어떨 때는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자기 입을 이렇게 찢었다고 뭐 얘기를 했다가 막 얘도 오락가락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정체성이 없는 애인 거야. 원래 그 조커라면 완전 혼돈의 상징인 거잖아요. 아무도 이 조커의 사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야.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쨌건 나쁜 놈이니까. 배트맨이 이 새끼를 때려 죽일 거니까. 누구도 우리의 사정을 신경 써주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조커의 뒷사정들이 쭉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 자꾸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까이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상황이 계속 안 도와주고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계속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소시민인 우리가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닌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예,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니잖아. 진짜 완전히 일반인도 아니고 아픈 애잖아. 아픈 애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안 도와주잖아. 그리고 그 잘 산다고 하는 그 토마스 웨인 밑에서 일하던 그 지하철에서 죽은 그 새놈. 금융권 사람들.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증권가 뭐 이런 쪽. 잘 벌잖아요. 예. 잘 벌고 공부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중상층이잖아. 뭐 탑급은 아니지만 중상층이잖아. 뭐 5, 600 이 정도 벌면 되게 희롱하잖아요. 예, 그 앞에 있던 여자를 희롱하잖아. 되게 취해가지고. 근데도 얘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아마 긴장하면은 얘가 그 웃음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이 와가지고 얘한테 시비를 걸잖아. 이제 조커한테. 그러다가 이제 그 받은 총을 가지고 진짜 사고로 쏘죠. 우발적으로. 근데 그 빵 쏘는데 그게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사이다처럼 시원한 거예요. 느낌이. 드디어 단죄를 내린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진짜 나쁜 놈들은 왜냐면 그 새 놈이니까. 조커가 아니니까. 진짜 나쁜 놈들은 금융계 그 새 놈이니까. 나중에는 끝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다 쏴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 그렇게 쏴 죽일 때마다 너무 시원한 거야. 드디어 얘가 그 억압된 그 사슬을 벗었구나. 깨어났구나. 그거를 딱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전서부터 영화 초반서부터 하나하나 얘의 그 씬을 이제 싹 이렇게 깔고 나가는 게 그 촘촘하게 이거를 상황을 다 쌓잖아요. 이거를 얘 환상도 보여주면서 그 여자도 환상이었잖아. 옆집 여자랑 그 썸 일어났던 것도 환상이었잖아. 저는 솔직히 그 옆집 여자랑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하게 봤어요. 진짜 저렇게 힘든데도 진짜 희망이 있구나. 옆에서 저렇게 본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중에 저 여자가 죽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커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되게 진짜 입가에 아빠 미소를 띠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환상이었잖아. 얘 망각이었잖아. 그 여자는 얘 아서랑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인사한 게 끝이잖아. 푹 이거 해가지고 인사한 게 끝이잖아. 데이트했던 거, 엄마 쓰러졌을 때 옆에서 위로해주던 거, 이거 다 환상이잖아. 그게 환상이라는 게 딱 영화에서 드러나는데 진짜 그 흐뭇했던 게 한꺼번에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야. 내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형 로또 됐는데? 뻥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 로또 됐는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이러면서 막 신나하다가 뻥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게 되게 관객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되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영화 전체에다 깔아버리니까 와, 이 같이 미쳐버리는 거지. 저는 진짜 영화를 보면서 이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황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그 커플들도 나중에는 다 인입돼가지고 몰입돼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막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영화관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영화를 딱 보고 나와가지고 너무 씁쓸해서 사실 이 방송 우리 아버지가 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담배를 3대를 폈어요. 너무 씁쓸해가지고 그 인생이. 왜냐면 거기서 나를 봤으니까 같이 미쳐가는 나를 봤으니까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한 에스프레소를 한 3잔 이렇게 확 완샷 때린 것처럼 오, 식은땀이 쫙 나더라니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가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다 망각이라는 걸 알잖아. 깨달잖아. 그러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잖아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베개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 어머니 죽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살인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시원하더라니까. 드디어 얘가 그 억압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린 거잖아. 그 장면 있죠? 왜 그 지하철에 그 3명 쏴 죽이고 나서 얘가 화장실로 막 도망가가지고 숨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춤을 추잖아요.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완전히 깨어난 거잖아요. 막 이렇게 춤추는 게 얘 혼이 이제 깨어나 버린 거잖아. 억압돼 있던 게. 풀린 거잖아요. 되게 얘도 예술가인 거지. 그러고 나서 엔딩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얘가 체포되잖아요. 체포돼가지고 저기랑 상담하잖아. 여자 상담사랑 상담하는데 그 여자가 원래 얘 저기 상담해주셨는 여자잖아요. 근데 거기도 병원 문 닫히는데 정부 지원 끊겨가지고 그 상담소 문 닫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아싸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누구도 네 상황은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말을 되게 험악하게 해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험악하게 안 나왔는데 이 여자가 fucking이란 얘기를 써요. Nobody's fucking care of you.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 이 여자도 사실 되게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 되게 힘들게 그런 진짜 인생 밑바닥 사람들이나 상담해주고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 받고 이런 공무원이란 말이야. 이 여자도 그냥 자기 일 해야 되니까 듣는 거야. 자기 일 해야 되니까 듣는 거고 이 아서의 심각한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냥 정해진 FM대로 약 처방해주고 일기 써오라 그러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건데 당장 이제 상담소 문 닫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일자리 날라가니까 좆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얘 얘기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서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듣지 않는군요 이러잖아요.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누구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그렇게 상담할 때 죽이잖아 그 여자를. 그러니까 죽이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이제 조커가 쓱 걸어 나오는데 발에 막 이렇게 피자국이 막 이렇게 찍히잖아요. 죽이고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연출이 진짜 기깔난 게 뭐냐면 얘가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복도 문이 싹 열리는데 그게 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문이 엄청 밝잖아요. 막 마치 존 컨스탄틴이 하늘나라로 갈 때 이렇게 햇빛이 쨍 하고 비치는 것처럼 문이 엄청 밝잖아. 막 이러고 걷잖아. 막 이러면서 걷잖아요. 얘는 완전히 풀려난 거지. 그런 구속과 이런 사회의 시스템,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오만과 얘를 쳐다보는 그거에서 완전히 풀려난 거지. 얘가 자기가 항상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병이 아니었어. 이게 원래 나였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버리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난 신경 안 쓸 거야. 조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얘가 구속에서 풀려나 버리잖아. 그걸 보는데 진짜 너무 시원한 거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삶의 압박에 계속 눌려가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나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 주에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그 영화를. 이 조커 영화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제가 지금 스포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듣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네, 듣고 보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제 감상이니까. 저는 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를 투영해서 본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배제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극장에서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극장에서 볼 영화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DVD방이나 좀 혼자 계실 수 있는 곳, 집이나, 거기서, 이제 뭐 흡연자분들은 담배도 좀 자유롭게 태우실 수 있고 이런 곳, 뭐 커피도 좀 마실 수 있고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이런 곳, 진짜 자유로운 공간에 혼자서 불 다 꺼놓고 보셔야 돼요. 연인이랑 같이 본다, 하지 마. 뭐 이건 커플 영화가 아니야. 그 달달한 로맨스가 아니야. 이거는요,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애인이 있더라도 혼자 보세요. 진짜.
저는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맥주 한 캔 까놓고 나는 맥주 안 마시지만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맥주 한 캔 까놓고 안 그러면은 그거 안 마시면은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해. 진짜 뭐 맥주를 한 잔 까놓고 옆에 뭐 전자담배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러고 보세요. 혼자서 내 안으로 파고들면서 보세요. 그래야 좀 이 영화의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보고 나와가지고 진짜 영화 내내, 왜냐면 영화 내내 조커가 담배를 펴요. 계속 피거든. 이게 가끔 제가 담배를 태울 때 저는 흡연자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담배라는 건 습관이지만 습관적으로 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짜 뭔가 열받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되고 그럴 때 피는 것도 있잖아요. 좀 숨 좀 식히려고. 태우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직업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짜증나는 순간들. 그러면은 잠깐 이제 잡아놓고서는 한 대 태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바람 좀 쐬고 그래야 다음 손님을 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받는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내가 상담하면서 기분 더러웠던 것들이 다음 사람한테 옮겨가요. 그럼 내가 친절하게 못해요. 리프레시를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담배를 태운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태우면서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짜 이 담배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태우는 건지, 그러니까 니코틴이 떨어져가지고 태우는 건지, 한숨을 쉬고 싶은데 보란듯이 한숨을 쉴 수는 없으니까 담배 연기로 대신 내뿜는 건지 이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가사를 적는 사람이니까 가사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담배 연기가 내 한숨을 감추기 위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건 계속 담배를 펴요, 조커가 영화 내내. 난 그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야, 막. 그래서 진짜 영화를 계속 보면요, 계속 담배가 땡겨요. 진짜로. 진짜 땡겨요. 계속 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한 번 더 볼 거긴 하지만 나중에 얘가 완전히 저기가 되고 나서 또 정말 이제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잖아. 우연과 우연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완전히 미쳐버린 거 아니야. 미쳤다기보단 원래 자리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는 그 고담시의 그 버려진 사람들, 예, 소외된 사람들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TV쇼에 출연을 하죠. 머레이 쇼에 출연을 하죠. 로버트 드니로가 역할을 맡았죠. 근데 얘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코미디언인 그 머레이도 얘를 이용하려고만 했잖아. 얘가 아픈 거를 시청률 올리려고 되게 조롱하려고만 했잖아. 그래서 그 생방 도중에 쏴서 죽여버리죠. 너도 나쁜 놈이라고. 그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나가면서 영웅이 돼버리잖아.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가는데 그 폭동을 일으킨 시민들이 얘 구해주려고 옆에서 앰뷸런스로 갖다 박아버리잖아요. 그 경찰차를.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 딱 차리고 나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사회가 이렇게 뒤집어진 걸 보니까 해방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리고 경찰차 본네트에 올라가가지고 딱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이러고 쓰잖아요. 주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얘는 버려진 자들의 구도자가 된 거야. 구원자가 된 거야. 버려진 자들의 상징이 된 거예요. 혼란의 상징이자 구원의 상징이 된 거야. 근데 그게 얘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였냐면, 영화 전체가 그 옛날에 예수님 관련된 영화 나온 적이 있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건 내가 되게 재미없게 봤는데, 왜냐면 저는 신자가 아니니까 저는 재미가 없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쭉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것까지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저는 그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또 겹쳐본 거예요. 블랙 지저스처럼. 아, 이 사람 블랙 지저스다. 투팍의 노래 중에 그 블랙 지저스라고 있는데, I do my shootings on the yard, praying to God for my squad. Stuck in a nightmare, hoping he might care, though times is hard. Up against 구원자가 됐잖아. 시스템으로부터 버려진, 이 사회 체제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구원자가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됐잖아요. 시스템을 전복시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지금 또 대단한 거는, 이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의도한 게 아닌데 배트맨이랑 엮이잖아요. 그 장면이 또 소소하게 뒤통수를 또 한 방 빵 갈기는 게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보셔야 알아요. 영화를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은 안 나오는데 이 조커가 왜 배트맨의 숙적인지가 또 그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산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온갖 우연과 우연이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결국 그 우연이 필연이 돼버리는 과정을 엄청 잘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이 난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필연이 되는 이 사상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양에도 나비 효과라는 사상이 있지만 이건 되게 동양적인 개념이거든요. 엄청 동양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철학적으로. 근데 이 서양 감독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토드 필립스라는 감독이 그런 동양적인 그런 사상을 어떻게 알고선 이걸 영화에 이렇게 적용시켜갖고 이걸 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놨을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되게 엄청 우울하고 암울하게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만큼 각인이 딱 이렇게 된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좀 그 얘기를 하려고 1도 상관없는 이 조커란 캐릭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물론 이 피규어 자체도 되게 괜찮은 상품이고 예. 지금 구할 수 있나 모르겠네. 얼마를 주고 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행히 지금도 구할 수 있네요. 그 6만원에서 7만원 선이면은 구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구성도 괜찮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영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길게 또 촬영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화 꼭 보시면 좋겠어요.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저는 아예 저 DVD 나오면 살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저기라고 생각이 좀 돼가지고 사서 두고두고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SHF에서 나온 조커 피규어를 가지고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해봤고요. 요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피규어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크로스 시리즈 발키리 VF1 로이 포커 버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방송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슬슬 이제 또 할로윈 준비하고 있겠네요. 그 할로윈 되면 또 이제 올해 이태원은 진짜 조커랑 할리퀸 천지겠네. 작년 이태원은 저기였잖아요. 히스레저 천지였잖아. 올해 이태원은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천지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아직 피규어로 나온 게 없어요. 토이즈에라에서 2020년 1분기 발매 예정이거든요. 근데 20만원이 넘어요, 가격이. 24만원인가 지금 예약 발매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SW 어디였나 하여튼 저 피규어 제작업체에서 또 하나 또 그 2019년 4분기 발매 예정으로 13만 4천원에 파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고 싶은데, 둘 중 하나라도 좀 사고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상황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피규어를 뭔가 섣불리 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몇 개를 팔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뭐를 또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피규어라는 건 갖고 있으면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막상 팔려고 생각하면 또 이게 아깝거든. 아무튼지 간에 좀 재정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게 돈 진짜 갖고 싶은데 영화를 워낙에 재밌게 봤으니까 갖고 싶은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피규어 리뷰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뭐 할로윈 뭐 연말 이것저것 다 준비 잘 하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매 분기마다 뭐 시즌마다 명절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구독자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연말 대비해가지고 연말을 맞아서 또 지금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은 한 12월쯤 되면은 제가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00명 되고 나서 이제 피번호 신청하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시일이 좀 걸리는 거지만 어쨌건 지금 한 달에 약 50명 정도가 느는 추세로 보면은 딱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1000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어차피 껴있고 하니까 제가 12월에 또 이제 연말 맞이 또 1000명 맞이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늘 보내드리는 어른이 TV 세트를 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내드릴 거고 혹시 그 어른이 TV 세트 주전부리 세트 소박하게 보내드리는 우리 그 구독자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제가 여기 밑에 넣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주소하고 받아보실 주소하고 성함 그리고 그 택배 아저씨가 연락드릴 수 있는 연락처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소하게 그 주소들 다 이렇게 수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는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뭐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일도 없고 내가 뭐 그 주소 알아가지고 뭐 했을 거야. 그죠? 그 이외의 이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 이미 주소를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제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걸 원치 않는다든지 이러시면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메시지인저 보내주시면은 삭제해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처리해드리는 거니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을 해주시고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의사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TV 여기서 끝!